안녕하세요. 수한의원 이재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틱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틱장애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인 불규칙한 근육의 움직임이나 특정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병입니다. 틱은 증상에 따라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틱, 소리를 내는 음성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타나는 증상의 형태나 심한 정도에 따라 단순 틱과 복합형 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틱은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틱이 나타나고, 복합 틱은 움직임이나 소리까지 좀 더 조직화되어 아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상으로는 틱 증상이 4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과성 틱 장애,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 틱 장애, 운동 틱과 음성 틱이 함께 나타나며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뚜렛 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틱 증상은 대체로 만 5세에서 7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며 빠른 경우에는 만 2세부터 발생하기도 합니다. 틱이 처음 나타날 때 80% 정도는 눈을 깜빡깜빡하는 단순한 증상부터 시작되며 점차 눈을 이렇게 치게 뜨거나 눈동자를 굴리거나 코를 찡긋찡긋거리고 입을 삐죽거리거나 벌리고 얼굴 전체나 한쪽을 찡그리면서 고개를 옆으로 혹은 앞뒤로 흔들거나 어깨를 으쓱으쓱 하거나 팔다리를 경련한 듯이 흔들고 배나 몸 전체를 들썩들썩 하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틱 장애 초기에는 눈 깜빡임, 코 실룩임, 음성 틱의 경우에는 헛기침 하듯이 하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단순한 알러지 증상으로 오인하기도 쉽고, 실제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알러지 치료를 받다가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틱의 원인을 근육의 활동성을 조절하는 간의 기운의 이상, 간신의 정열 부족, 비생리적인 체액인 담음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오장육부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중추신경계인 대뇌의 성장 발달과 기능 이상과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 등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뇌 피질, 기저핵, 시상, 대뇌 운동 피질로 이어지는 신경 전달 체계의 조절에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회로가 지나치게 과흥분하게 되면 운동이나 음성을 통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틱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틱 장애 치료에 있어 한의원에 가야 할지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한쪽의 치료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에 맞는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한쪽의 치료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개인이 맞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틱장애 치료에 있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향정신성 약물은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많이 사용되어지기는 합니다만, 졸림, 무기력, 멍함, 체중 증가,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지연성 운동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틱 장애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태, 심한 정도 등을 동반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체질검사, 발달검사, 행동심리검사, 종합주의력검사, 뇌기능검사, 맥진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을 정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표본 경치를 목표로 접근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뇌 신경계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틱 증상 자체를 개선하는 치료뿐만 아니라 ADHD, 불안장애, 학습장애와 같은 동반하는 문제도 함께 봐줄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뇌가 잘 성장 발달하여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뇌의 성장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져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자신의 뇌 스스로가 근육 및 음성을 발현시키는 틱 증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의학 치료는 인체의 기능 회복, 향상이 목표가 되므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중단했을 때 틱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반동 현상이 적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한약 복용이 치료의 주가 되면서 보조 치료로 약침 치료, 뜸 치료, 경추 교정 치료, 한방물리요법, 그 다음에 자기조절 훈련 등 인지행동 치료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틱 장애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과를 보이므로 부모님은 이러한 틱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증상의 일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아이의 틱 증상을 지적한다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나 장기간 TV 시청, 스마트폰 게임 등은 틱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틱 장애는 아이의 뇌 성장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병이므로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더욱 예후가 좋습니다.